새로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탄소 중립의 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효율적인 전기를 부탁해 캡코치 코너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전력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남길 한국전력공사 기술기획처 기술기획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KTX 타고 오셨나요? 네, KTX 타고 왔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나주에서 오신 거죠? 예, 용산에서 나주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럼 용산역에서 내려서 여기 네. 상암까지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비는 안 왔나요? 올 때 뭐 비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네. 아주 먼 길 오셨으니까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뭔가요? 네, 그 탄소 중립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서 탄소는 그 이산화탄소의 줄임말이고요. 중립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탄소 중립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흡수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네. 탄소 중립은 그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다 함께 역량을 결집해서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전기가 없다면 아마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불에 태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그 양도 국내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에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해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한 과제다라고 하셨고요.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전이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고 가정이나 사무실,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열이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가 점점 사용하기 편리한 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전기화라고 하는데요. 미래에는 이러한 전기화로 인한 필요한 전기량이 크게 늘어나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한전을 비롯한 6개 발전자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전기를 이산화탄소 없이 생산하면서 고객들에게는 고품질의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이게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전은 물론이고 국내 산업계, 네. 연구계 그리고 학계가 다 함께 연대와 협력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사를 통해서 아시는 분도 물론 계실 텐데요. 네. 저희 한전과 6개 발전자에서는 작년 11월에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빅스포 2021 개막식에서 탄소 중립 비전인 제로포 그린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에너지 생산, 유통, 사용 등 전력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 걸쳐 탄소 중립을 이행을 위해 과감한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저희 한국전력 그룹사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아예 없애거나 줄여나가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빅스포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해 나가는데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경우 이제까지 연료로 사용했던 석탄이나 천연가스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소나 암모니아를 함께 태우거나 또 이것으로 100% 대체하여 발전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그 풍력, 태양광 발전과 같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재생에너지는 청취자 여러분도 참 뭐 잘 아시다시피 네. 바람이나 태양의 일사량 등 자연 조건에 의해 발전량이 영향을 크게 받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 발전량 변화의 폭이 커서 변동성이 심한 그런 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실장님이 지금 한전에서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쓰시는 전기는 그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기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요. 네. 변동성이 큰 그 재생에너지는 한전이 운영하는 전력망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처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비해 동일한 그 면적의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도 그 국가들만큼 발전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좁은 국토 또한 그 좁은 국토에 이러한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전은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의 출력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발전량을 늘리는 그런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와 고도화된 전력망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기 공급과 그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국토가 좀 좁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거는 제가 수소차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암모니아로도 전기를 만들 수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한 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 암모니아는 그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그 수소와 함께 그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그 화학 기호가 NH3입니다. 제가 과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이 화학 기호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생소하죠. 네. 그 연료로 연소시켜도 그 질소와 물만 배출되고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암모니아는 그 수소와 비교했을 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많이 그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거리 운송이나 저장에 그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 수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그 꽤 높은 압력에서 압축을 해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영하 253도 이하의 저온에서 액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암모니아는 수소에 비해서 훨씬 높은 영하 33도에서 그 액화시킬 수 있고요. 저압으로도 압축이 가능해서 수소보다 훨씬 그 적은 통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암모니아가 수소에 비해서 다루기가 훨씬 더 쉬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 암모니아 혼소 기술의 가장 그 적극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일본 정부는 그 2050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 성장 전략을 그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그 발전용 석탄 20%를 암모니아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암모니아 발전을 위한 연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그 발전 공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13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발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착수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국내 발전소 대상으로 20%의 암모니아를 석탄과 혼합화해서 연소하는 것을 실증하고요. 나아가서는 2050년까지 점차 혼소량을 늘려서 암모니아 연료 100%를 사용해서 탄소 배출 없이 친환경 발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암모니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암모니아 발전 기술이 꼭 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전에서 지금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탄소 중립 관련 기술만 개발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전은 그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도 하고 있지만요. 네. 그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그 로봇과 드론인데요. 저희 한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그 수많은 철탑과 변전소, 그다음에 전주와 같은 전력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수많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높은 철탑이나 전지에 올라가야 하고 무거운 장비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작업 중에는 그 전기에 감전될 수 있는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런 작업들이 계속 그 반복되죠. 맞아요. 저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종종 보게 되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고 그 반복적인 작업을 도와주거나 또 대신해주는 그 로봇과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철탑에 올라가 송전선을 점검하던 것을 사람은 지상에 있고 드론이 알아서 점검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로봇과 드론이 대신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전 없이 정전을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네. 그 전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그 살아있는 전선에서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전소나 지하 전력구 내에 전력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로봇 기술도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전은 사실 단순히 전기만 다루는 곳이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근로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드론 또 이 로봇을 활용한 기술 개발까지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기술들을 다 한전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그 한전 혼자서 그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한전은 어렵지만은 그 피할 수 없는 과제인 탄소 중립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한전 자체 역량으로 개발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국내 기업 그다음에 대학의 연구자분들의 노력을 함께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한전은 그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탄소 중립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 기업 그다음에 대학 연구원 등 관련 있는 분들을 모두 그 대전 저희 연구원에 초청을 해서 네. 저희가 수립한 기술 개발 전략을 공개하고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 약 200여 명이 참여하는 산학연 그 협력 추진단을 구성했고요. 이러한 집단 지성을 그 활용해서 새로운 연구 개발에 대한 기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한전을 혼자 개발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기술은 국내에 이미 상용화된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는 한편 네. 국가적으로 기술 개발에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은 그 한전이 참여해서 기술 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시다가 이제는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좀 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한다고 해서 참여한 모든 기업과 대학들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닐 텐데 이 한전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그 전남 나주 일원이 국내 최초로 공기업형 강소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한전과 나주시가 함께 준비한 것인데요. 네. 강소 특구는 그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지만 고밀도 그 연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강소 특구 안에 있는 한전은 기술 핵심 기관으로서 보유한 우수 기술들을 그 기업과 대학 등에 이전해서 지역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한전은 내실 있는 강소 특구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그 업무 전용 사무실을 그 나주에 만들었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그다음에 누구나 두드릴 수 있다는 의미와 어감을 살려서 영어로 그다음에 꿈을 나타내는 드림. 그래서 그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두드림 센터로 하고요. 네.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그다음에 강소기업들이 그 기술 사업화 꿈을 육성하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강소 특구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71건의 그 공공 기술에 대한 수요
그 수요 기업을 발굴하였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 이전 20건, 스타트 기업의 기술 사업화 모델 수립 60건을 지원해서 지역과 산업의 기술 혁신과 동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 빅스포 2021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는데요. 여기에 251개 기업이 신기술을 전시했고요. 그다음에 18,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 빅스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 그 135개 회사가 그 352건의 그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또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지금 뭐 지역, 산업, 기업들과 좀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 빅스포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년 열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개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해주시죠. 빅스포는 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의 약자입니다. 한전이 그 본사 나주 혁신도시로 2014년도에 이전했고요. 이곳을 그 국내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구축하고 그다음에 또 광주, 전남 지역과의 상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 박람회입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빅스포 2022는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광주 김대중 센터에서 3일간 개최될 예정인데요. 네.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기술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란 주제로 국내외 전력산업계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술 엑스포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올해 빅스포 2022 중점 추진 목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에너지 엑스포로서 그 위상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일본 국가전력연구원인 크리피와 그다음에 동경전력, 그다음에 중국의 국가전망 등 아시아권의 전력회사,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그 덴마크 등 탄소 중립 선진국의 홍보관을 구성해서 이들과의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에너지 효율화 등 전력 산업계 주요 그 이슈별 국제 컨퍼런스를 운영해서 실질적인 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뭐 청취하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빅스포가 아시아 대표 에너지 엑스포로서 이 위상을 꼭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찾아보니까 볼거리가 굉장히 많던데요. 뭐 게임도 있고 네, 직접 그렇습니다. 가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이 돼 있는 것 같던데. VR, AR 뭐 그런 기술들을 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도 있고요. 체험관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 행사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남길 한국전력공사 기술기획처 기술계획실장과 함께했습니다.